자, 다음은 나의 일상에 대한 활용을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미닝풀 라이프 연구소 대표 지신웅 강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대학교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셨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학생의 실제 사례 발표를 이제 들으실 차례인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신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 제가 두 가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수님과 선생님에 의해서 학생이 발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고요. 두 번째는 16시에 정확히 끝내야지 여러분들이 20분의 휴식을 지낼 수 있다는 그런 두 가지 압박을 갖고 일단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육군에서 한 23년간 군 생활하고 이제 전역한 지 1년도 안 된 햇병 아래 사회 초년생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었던 저만의 비장의 무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3P 바인더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싱크와이즈입니다. 2016년에 처음 3P 바인더를 만나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하면 싱크와이즈는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간에 있는 목표들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게 싱크와이즈입니다. 현재 싱크와이즈하고 3P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관련된 감정카드와 그 다음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이 스트레스를 좀 날려버리는 그런 모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무슨 일을 할 때는 어떤 계기가 있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대화학원에서 처음에 싱크와이즈를 알게 됐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창의적 사고 방식의 마인드맵이라는 게 있었고,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손으로 한번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3시간짜리 강의를 기록해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혹시 손 마인드맵으로 그려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렵습니다. 예. 이 손 마인드맵으로 처음에 제가 나름대로 좀 배워가지고 그렸다 보면은 일단은 키워드 뽑아내는 게 어렵고요. 그리고 종이가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3시간을 적다 보면은 이제 종이를 찾다가 이제 좀 짜증이 나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이제 싱크와이즈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학원 수업을 받으면서 수업 내용과 그리고 각종 과제 발표, 수업 정리를 이렇게 싱크와이즈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전역하고 나서 잠시 이제 회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사용했었던 맵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좌측에 있는 게 이제 손 마인드맵으로 업무와 관련된 것을 적은 건데요. 제가 다녔던 회사의 그런 제품을 어떤 시험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를 이렇게 고민하는 것을 손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는 어떠신가요? 나름대로 책도 보고 그리고 교육도 들으면서 이렇게 좀 중앙에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이미지화 시켜보자 라고 하기도 했고요. 그래, 일단은 색깔을 좀 이쁘게 해보자고 해서 여러 가지 컬러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가지도 7개는 넘지 않아야지 이렇게 해서 봤는데 제가 이걸 저희 대표님한테 보여드렸어요. 네. 어땠을까요?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결국은 이렇게 보여드리고 나서 반응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고민해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어떻게 해야지라는 데서 저도 막혔고 대표님도 막히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싱크와이즈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어떤 제목에 대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보이시나요? 저는 1레벨에 있는 내용을 먼저 적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각각 리스트를 한 다음에 또 레벨 사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색깔과 그다음에 기호로 이거를 연관성을 이렇게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 방법을 해볼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을 좀 찾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만 이거를 활용했었던 건 아니고요. 자기개발 분야에서도
각종 교육 자료를 정리할 때도 이 자료를 싱크와이즈를 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 PC에는 싱크와이즈 파일만 한 800개 이상 됩니다. 물론 싱크와이즈 프로그램 자체에서 보면 한 1,5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반은 여러 가지를 써보라고 기본적으로 주는 파일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 2017년부터 쓰면서 정말 많게 좀 많이 써보고 또 써봐가지고 파일 수는 그 정도 되고, 그 중에 여러 가지 분야들 중에서 각각 제가 좀 나눠드리고 싶은 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수출 업무를 좀 해봤었는데요.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제가 수출 업무를 몰랐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일단 해봤습니다. 제가 수출을 해보니까 가장 어려운 건 바이어를 발굴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 바이어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예. 크게 4가지로 이제 저 나름대로 뽑아봤습니다. 특정 그 바이어를 발굴해주는 기관을 통해서 해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나 저희 대표님이 외국에 나가서 바이어들을 만나가지고 그 정보를 얻어서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컨택을 해보는 경우, 그리고 코트라 아시죠? 코트라의 그런 사업 파트너 연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이용을 해봤습니다. 현지 바이어 발굴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미팅을 하게 되면은 많은 회사들하고 같이 미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명함을 서로 이제 주고받죠. 그러면은 그걸 갖고 와서 다시 회사별로 메일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했었던 일은 이렇게, 예, 각 회사별로 전부 다 먼저 놓고 나서, 그리고 바이들과 메일을 서로 주고받은 내용들을 같이 이제 교류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빨간색으로 보시는 것처럼 어떤 회사는 하다가 결렬돼가지고 그냥 빨간색으로 삭선을 긋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 7월에 메일을 발송하고 나서 12월에 수출을 완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코트라에 있는 사업 파트너 연결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해외에 많은 이제 코트라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직원들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국가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시장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절차를 먼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날짜를 찾아주면 그 국가별로 해서 다시, 이게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신청 1단계에 가 있겠죠. 그 다음에 경과됨에 따라 가지고 사전 검토, 조사 착수, 보고서 성부, 이런 순으로 나라를 계속해서 옮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제가 혼자서 수출 무역 업무를 다 해도 이걸 전부 다 관장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나라들은 어떤 클립아트에서 국가를 이렇게 좀 뽑아놔가지고 좀 보기 좋게 그렇게 해서 좀 비주얼도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서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좀 관리를 했었습니다. 참고로 코트라에 있는 그 임원분이 한번 오셔가지고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거를 보여드렸거든요. 네. 처음엔 이거 PPT인가요? 아니면 이거 한글인가요? 뭔가 엑셀인 거 본인이 알고 계신 걸 다 말씀드렸지만 전 싱크와이즈입니다라고 했을 때 결론은 싱크와이즈는 모르셨죠. 그런데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국내 영업도 좀 잠깐 시작을 했었습니다. 국내 영업을 할 때는 제품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1대1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B2G 개념으로 이제 하다 보니 당연히 지자체하고의 그런 연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냥 아는 사람한테 아니면 그냥 누군가한테 메일을 보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먼저 인터넷에서 관련된 사람들이 누구일까를 한번 해당 홈페이지부터 이렇게 탁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는 군립공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국립공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립공원도 있는데 군립공원이라는 곳에 이 제품을 한번 홍보해 봐야지 라고 하고 나서 이거를 각 지자체별로 어느 곳이 주무부서인지, 그리고 담당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담당 직원은 누구인지, 연락처는 어떻게 되는지, 주소는 어딘지, 이것을 전부 다 일단 다 현황을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메일을 보내는 거죠. 예. 그리고 메일을 보내면은, 자료를 이제 우편으로 보내죠. 우편으로 보내고 나면은 그분이 다 이해를 하실까요? 알았다고 또 피드백을 줄까요? 절대 안 하더라고요. 예. 그럼 저는 또 일주일 후에 전화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 받으셨냐, 안 받으셨냐, 이렇게 하죠. 그런데, 제가 보냈었던 메일만 해도 국립공원, 도립공원, 경기도시, 서울시, 경기도시군, 한 200군데가 넘습니다. 그거를 다 어떻게 관리를 할까요? 저는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를 출력한 다음에 출력한 걸 가지고 어차피 여기 현황이 다 있고 전화번호가 다 있으니까 내가 오늘은 여기서부터 천천히 하나씩 전화를 하는 거죠. 예. 전화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분이 전화를 받으셨는지, 그다음에 관심이 있으신지, 아니면 혹시 시간이 되면 저희가 찾아가면은 뭐 잠깐 좀 만나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기록을 합니다. 결국은 제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저희 대표님한테 현재 요 군립공원까지는 6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 제가 이거를 다 연락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다 하고 나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정이 확정되면 그때부터는 저희 대표님이 이제 그때 나서시는 거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일을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군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뭐 계획은 뭐 좀 해봤다고 했는데, 군은 군대인 것 같고, 밖에 사는 것은 정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제품이 굉장히 좋다라고 해도 사줄 사람이 없어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제한들이 많고요. 그래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정부로부터 우수한 제품이라는 것을 인정을 좀 받아야지 좀 더 훨씬 상업 시장에 좀 진출하는 데 있어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성능 인증 획득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 대표님은 이거 한번 해봐 라고 해서 임무를 딱 한마디 주신 거죠. 그러면 저는 뭘 했을까요? 바로 매핑을 하는 거죠. 목적과 목표는 무엇인지, 나의 임무와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성능 인증에 대해서 그런 제도적으로 이게 정의는 어떻게 된 것인지 이거를 한번 정리합니다. 보면은 성능 인증도 절차도가 있습니다. 5분밖에 안 남았답니다. 예. 이제 이제 업무 분야 이제 하나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절차도에 따라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보고 나서 그 다음에는 회사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컨설팅도 이렇게 어떤 절차에 맞춰서 제 나름대로 이제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밑에서는 실제로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를 연도별, 그 다음에 월별, 그 다음에 월별 밑에 각각 무엇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추진을 해 나가게끔 추진을 했었습니다. 요건 넘어갈게요. 대학원은 혹시 다니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나요? 예.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대학원 다니면서 회식비를 안 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문과였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굉장히 좀 낯섭니다. 예. 그런데 1학기 딱 들었을 때 처음 과목이 심리 총기였습니다. 정말 곤란에 빠졌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제가 저걸 손마인드법으로 그렸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그리고 중간에 이제 전략을 바꿨습니다. 싱크와이즈로. 예. 그리고 나서 싱크와이즈로 모든 것을 다 싱크와이즈에 담습니다. 연습 문제도 그대로 놓고요. 교수님의 문제풀이는 절대 빠뜨리면 안 됩니다. 싱크와이즈가 좋은 게 웬만한 수식 기호, 수학 기호를 다 여기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수님이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를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예. 저한테 물어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고요. 혹시 잘못됐으면 저가 또 검증을 또 해드리기도 합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저는 이거를 딱 작성한 다음에 이미지로 저장해서 수업이 끝나면은 저희 동기들은 다 뿌려줍니다. 예, 그러면 저희 동기들은 처음에 열심히 기록하다가 그 다음에는 기록을 안 하죠. 예, 안 합니다. 그리고서 한참 뭐 회식 있을 때마다 지신욱 쌤 때문에 우리 지금 공부 잘하고 있다고 하고서 회식비는 제외야. 네,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런데 졸업 논문 시험 볼 때는 또 연락이 옵니다. 그동안 있는 걸 다 모아서 달라고. 예. 예. 그럼 또 그렇게 해서 또 줍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 동기들이 다 졸업 시험은 다 패스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좀 인기를 얻고 지금까지 회식비를 굳이 뭐 그렇게 많이 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강사 활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는 많은 걸 듣지는 않았습니다. 딱 4개였습니다. 싱크와이즈 강사, 그 다음에 3P 자기경영 지도사, 그리고 MBTI 강사, 그리고 코칭 심리사 4개인데요. 그 중에 3개는 다 획득을 했고요. 지금 코칭 심리사만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육 같은 것을 여러 번 많이 들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이런 방식으로 작성을 하면 어떨까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후 내용을 보내드리면 제가 MBTI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못 보여드리고요. 앞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매핑을 하실 땐 첫 번째는 항상 개요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 개요를 쓰시고 나서 그때 오늘 수업이나 오늘 강의가 어떻게 됐는지 날짜, 교육 목표, 오전에 뭐 하는지, 오후에 뭐 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1차시, 2차시, 3차시 있는 내용들을 적습니다. 그러려면 2가지가 필요합니다. 전날 푹 자고 그리고서 수업 시간에 초집중을 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핑을 할 때는 강사님이 사례를 드실 때,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저는 그때 계속해서 매핑을 마무리를 하나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거를 완성시키는데 모든 원칙은 그날 강의가 끝남과 동시에 싱크와이즈 매핑도 끝납니다. 집에 가서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예. 그리고 교육자료 많이 주는데 교육자료 받으면 집에 가서 볼까요? 절대 안 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가급적 모든 정보를 매핑에다가 저는 싱크와이즈에다 다 담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나름대로 계속 해왔습니다. 독서 마인드 맵은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1분인데 제가 뭐 커피 마시는 시간 5분만 좀 잡아먹겠습니다. 네. 제가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매핑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할 수 있게끔 했었던 저희 메이트가 이제 우리 박형근 강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같이 강남에서 매주 일요일 저녁에 가정에서 보내야 되는데 저는 한 반년 이상을 우리 박형근 강사님하고 같이 보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분이 또 출장 가시면 저한테 진행을 하라고 또 부담을 엄청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었던 것은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2시간 반을 함께 하는데 그래서 저는 한 권의 책을 매핑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매핑을 할 때는 제 나름대로 원칙은 뭐냐면 책 제목을 적지만 책 표지도 이미지로 해서 넣습니다. 그래야지 책 제목과 이미지가 같이 매칭이 됐을 때 기억이 좀 많이 남더라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원칙은 목차 순서대로 저는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차 순서대로 적은 다음에 그 안에서 제가 3P에서 독서 과정, 리더 과정을 배웠을 때 배웠던 본격적으로 저는 그걸 다시 재정리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무기, 두 번째 무기에서 여러 가지 무기들이 나오면 그 안에서 본 것, 즉 저자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은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나의 느낌, 내가 느끼는 것들, 추가적인 정보를 넣는 것들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고 나서 그 밑에다 저의 생각을 또 적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분량을 또 적어보면 네, 한 이 정도 분량이 나옵니다. 예. 별로 안 놀라시는 거 보면 다 이 정도는 하시는 수준이신가 보죠? 예. 저는 나름대로 이거 작성하는데 한 8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15분, 20분 발표를 하기 위해서 박경 강사님은 미리 준비하라고 한 달 전부터 공고. 저는 이거를 틈틈이 준비해서 정말 참석자 수에 상관없이 이거를 같이 나눕니다.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책을 읽고 나서 실은 정리하고 나서 남는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무리는 꼭 키워드 3개 정도는 뭔지 한번 뽑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키워드 3개를 가지고 문장
내가 어떤 책을 읽어도 내가 이 책을 읽고 느낀 키워드는 뭔데요. 그리고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또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좋은 글, 좋은 말입니다. 모든 책의 저자는 자기 생각만을 가지고 글을 쓸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저자분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글을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걸 또 놓치지 않고, 그러면 이것만 모아놔도 좋은 사람들과 좋은 글을 나눌 때 좋은 팁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싱크라이팅 실력을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세바시 영상을 가지고서 해보라고 저는 확실하게 권해드립니다. 왜냐면은 세바시 영상은 오늘 나오신 분도 있지만 20분 안에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려면 얼마나 정제된 생각을 갖고서 진행을 했을까요? 제가 싱크와이즈를 가지고 세바시 영상을 매핑해 보니까 그걸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할 수가. 김민석 작가님, PD님 정말 잘 나가시는 분이죠. 예. 그분 거를 제가 매핑을 이렇게 해보면 인트로부터 해서 인생 이야기 해가지고 87학번 그리고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의 과정을 본인이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게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거를 제가 들으면서 나름대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즉 구분이라는 것은 구조화입니다. 그래서 싱크와이즈를 할 때 제일 얻는 것 중에 하나는 구조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싱크와이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걸리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걸릴까요? 예. 66일 정도 걸린다고, 평균 66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강성태 대표님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 66일 습관의 기적이라고 세바시 강연을 했었는데요. 이것을 저는 다른 형태로 또 이렇게 매핑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 매핑은 내용을 적는 것도 있었지만 그 당시 화면을 가지고서 매핑해보고 그 다음에 바탕화면 색깔을 검정색으로 좀 바꿔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여드린 거하고 또 다른 어떤 분위기를 좀 전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스피치 명강사는 시간이 없어서 지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유튜브에 있는 그런 강사분들 중에 성씨가 김씨인 분들만 제가 모아가지고서 그분들의 스피치 특성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마무리인데요. 저는 이거 꼭 그러니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장을 도착하면 저는 항상 제일 먼저 보는 게 컴퓨터, 노트북 어디다 꽂을 것인가 아답터부터 찾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앉은 자리 바로 밑에 전원을 꽂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보면은 그것부터 찾고요. 그 다음에 교육 자료를 확인합니다. 아까 개요 제가 말씀드렸죠. 개요를 보려면 교육 자료를 보고서 거기 있는 내용들을 일단은 개요에다가 다 집어 넣는 겁니다. 매핑 방향은 정말 중요합니다. 매핑 방향은 매핑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가독성과도 연관이 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쭉 풀어헤치는 데 있어서 본인도 정리가 되냐 안 되냐를 가름할 수 있는 게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핑 방향을 만약에 아이디어를 확산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방사형을 권해드리고요. 아니면 논리적으로 뭔가 좀 프로세스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오른쪽 트리로 그렇게 가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권장사항은 좋은 맵을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나의 관심 분야에 한번 적용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나만의 맵을 한번 창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박형근 강사님하고 같이 브라이언 티시의 책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예, 많이 보고 나니까 이 브라이언 티시가 책을 어떤 방향으로 책을 출간했는지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재생산할 수 있는 노력들 이런 것들을 한번 싱크와이즈로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